안녕하세요. 가르치는 게 좋은 윤정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목소리를 잃고 성대결절이 왔던 그 슬픈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교사의 목 관리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지속 가능한 교직 생활을 위한 교사의 목 관리 방법 두 번째 시간, 일상생활에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는 목을 좀 풀어줘서 말랑말랑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의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따라하게 되면 분명히 목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저도 의식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따라하게 되면 그날은 한결 목이 좀 수월하게 그래서 좀 풀리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어떤 일정을 의식적으로 소화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서 좀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관리해준다라는 좀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일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뿅! 우선 아침에 잠에 깨어서 일어나면요. 물을 마시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목에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냥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육아 맘에게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막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애들이 막 머리를 잡아 당긴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막 점프하고 그러면서 어디 막 갈비뼈나 아니면 팔이나 어디를 살짝 찝거나 밟으면 저도 모르게 막 사자우를 날리면서 깨거든요. 거의 생목 샤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그래도 아침에 일단은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시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하시는 게 목에 훨씬 부담이 안 가는 방법입니다. 네, 물을 마셨으면 입과 턱과 목 주변의 근육이나 관절이 좀 풀어줍니다. 이거 제가 예로 들 때 약간 좀 혐짤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어쨌든 입을 천천히 이렇게 크게 하면서 아래턱이 충분히 많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래턱 관절도 풀어줍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하고 크게 갑자기 벌리면 떡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벌리시고 그런 다음에 아래턱도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턱 관절이 좀 풀어질 수 있게 하면은 이걸 최대치로 크게 벌리고 움직여주면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서 입도 최대한 하고 크게 벌리고 이렇게 계속 최대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아침에 입이 굉장히 건조할 때는 피를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급한 대로 침을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립밤 같은 거를 바르시고 입을 좀 많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잠깐 이동하는 정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턱 관절 이런 데를 풀어준 다음에는 이제 목 주변을 풀어줍니다. 자느라 수고했어 하면서 이 목 주변을 말랑말랑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데가 많이 뭉쳐 있어서 꽉꽉 누르면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거를 처음엔 아프신데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많이 풀려서 말랑말랑해지고 안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뭔가가 많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성대로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입 주변의 모든 근육이나 목 근육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뭉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여기에 더 많이 무리가 가고 무리가 갔던 것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충분히 많이 문질러주고 목도 이렇게 막 쓸어줍니다. 이렇게 막 이런데 보면은 울대 같은 건가 봐요. 여기 이렇게 흔들면은 약간 이렇게 두둑두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데도 흔들어줘요.
근데 저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목주름이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은 편이라서 그냥 하진 않고 좀 로션 같은 것을 바르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우려는 돼요. 나의 목주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중에 옥주현 씨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툴두툴한 폼롤러 조금 이렇게 얇은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그걸 목 뒤에 대고 이렇게 하고 막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항상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해 봤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시원해지는 것은 정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입 주변 근육이나 목의 근육을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는 머리를 말리면서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머리가 잘 안 말라서 거의 10분은 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목 주변이나 입 주변을 풀어줄 수 있는 본격적인 동작을 좀 곧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 가능한 교직 생활을 위한 목 관리 방법 세 번째, 실천편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올릴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아침에 가볍게 몸을 푸셨으면 목 주변 근육이나 입을 이제 풀어주셨으면 출근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으실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과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겠죠. 이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중요성을. 그래서 저도 늘 텀블러에 물 가득 채우고 교과서 들고 얘네를 단짝 친구처럼 들고 교실에 수업을 하러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예전에는 수업하다가도 중간에 좀 물을 마셨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업 때 이제 아예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안 좋아지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 물을 굉장히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요. 그것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한 잔 마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체의 미스те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먹은 양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너무 자주 간다. 너무 번거롭다. 게다가 수업을 할 때도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목이 아프지 말라고 물을 마시는 건데 물을 마심으로 하여금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적 상황에 제가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바로 삼키지 않고 입안에서 약간 그냥 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냥 물을 꿀꺽꿀꺽 마실 때보다도 목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습 효과 같은 거죠. 선생님들께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책상 위에, 교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USB 꽂는 그런 가습기들을 많이 올려놓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목 보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더 직접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물을 머금고 있는 거. 물을 머금고 있으면요. 이 코 속도 뭔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과 그리고 목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면 사실은 뭐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신진대사도 잘 되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업에 굉장히 들어가서 몰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입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뛰쳐나와서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목이 촉촉하게 만들려는 어떤 목적하에 물을 마시고 있다, 의무감에 마시고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무실에 계실 때 이렇게 한 모금 입에 마시면서 이렇게 꿀꺽 삼키지 않고 좀 한동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서 이 코 속이나 이렇게 뭐 목 주변이 촉촉해지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옆에 뭐 차나 물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입에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하고 계셔보시면 여기가 뭔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목 주변의 근육이나 아니면 입 주변의 근육 이런 데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입도
아까 오전 루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턱관절을 풀어줬었잖아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목덜미도 계속 말랑말랑해지도록 눌러주시면 그 이전 수업에서 목을 쓰면서 피로해졌던 근육을 풀고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뭐 공강 시간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막 업무 처리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어깨는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풀어주시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짝다리를 짚거나 하시면 수업을 할 때 약간 소리가 제대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교탁에 기대서 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 기관이나 뭐 조음 기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어져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른 자세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좀 말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수업을 하면서 입꼬리를 최대한 이렇게 올리면서 입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 안에서 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울려야 되는데 이 안에 소리가 울릴 수 있는 입안의 어떤 크기, 공간을 크게 해주면 발음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입꼬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가르치는 게 좋은 윤정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의식적으로 여기를 이제 올리고 입 안에 이렇게 좀 표정이 되게 이상해 보였네 방금. 어쨌든 이렇게 크게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소리가 좀 달라요. 이렇게 올리고 안녕하세요. 가르치는 게 좋은 윤정쌤입니다. 다른 게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소리를 내는데 편해요. 편하고 소리가 조금 더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은 소리를 낼 때 훨씬 울리면서 좋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배에 적당히 힘만 줘도 좀 힘이 덜 들어가요. 소리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저 스스로도 이렇게 딱 보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눈도 이렇게 웃는 눈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색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할 때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실룩실룩하거나 경직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있고 저 상대방이 봤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연습하기에.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걸 알면서도 어색해서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녕 얘들아 하고 얘기하면서 입꼬리를 올린다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한껏 막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아이들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마스크가 차단이 돼서 나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덜 전달이 될 수 있을 때 입을 더 크게 벌리면서 입꼬리를 올리면 입을 크게 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달을 하면 한결 좀 더 전달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만한 게 또 뭐냐면요. 수업하기 1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아니면 유제품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카페인이나 유제품,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목을 건조하게 하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의 점막을 끈적끈적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도 그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 기분은 굉장히 즐겁지만 나중에 목이 굉장히 잠기거나 아픈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유를 먹고 바로 말을 많이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카페라떼거든요. 카페인과 우유가 조합이 된 그런 커피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만요. 시계를 딱 봤는데 내가 1시간 이내에 수업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짝다리 짚지 않고 뭐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수업하기 1시간 전부터는 커피 같은 걸 먹지 않는다. 이것만은 제가 꼭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고 수업을 계속 막 나름의 열강을 하면서 막 진행을 하면 목이 굉장히 아파지는 게 자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으세요. 맵고 달고 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가능하면 말이 많이 하기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뭐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원래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도 한데 그런 자극적인 것을 이제 잘 먹다 보면 워낙에 조금 안 좋은 상태라 더 민감하게 목이 반응하더라고요. 뭔가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막 찌릿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분 중에 김소연 씨가 이제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뮤지컬 하나를 공연하기 전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식단 조절을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다이어트 목적인 게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다 보면 드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옥주현 씨나 아니면 김소연 씨나 다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음식을 드시고 나시면 당연히 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는 양치를 다 하시겠지만 그 외에 커피라든지 다른 간식 같은 것을 사이사이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양치하기는 번거로우시다면 그럴 때는 물을 꼭 마셔주시거나 물 가글처럼 이렇게 물로 입 안에 가각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건 제가 목이 안 좋았을 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건데요. 약국에서 파는 각종 그런 가글 제품들보다도 물이 가장 좋다. 그게 목에 자극이 없으면서도 목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역류를 하게 돼서 목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물로 수시로 가글을 하거나 물 양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면 목 주변의 어떤 목 안의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어서 목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수업만 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하루, 빡빡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도 뭘 해야 된다, 뭐 하면 좋다, 뭐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약간, 이거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게 다 우리의 목 관리를 해서 좀 그래도 이 교사의 생활을 좀 편안하게, 즐겁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과를 마치시고 퇴근을 하시면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또 따뜻한 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샤워를 하실 때 이렇게 목 주변의 근육이나 입 주변의 근육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들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만약에 코가 건조하고 뭐 비염이 있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코 상태가 좀 안 좋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 뭘 하냐면요. 코세척을 해요. 코세척이 처음에는 약간 좀 거부감도 있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막 신세계 같은 막 이 안이 굉장히 빵 뚫리는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거나 콧속이 막히는 것 같으면 코세척을 해주곤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무실 때는 여기 손수건 하나 두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알고 다양한 뭐 성악가 분들 아니면은 목을 쓰시는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되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필요성은 아는데 뭐 여름 같은 때 굉장히 더울 때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어쩌다 진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했다가 자고 일어나면 막 풀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건조하고 환절기가 이제 찾아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드러운 헝겊으로 만든 손수건을 하고 자면 목이 한결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뻑뻑하고 덜 아픈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목의 피로를 덜고 목을 조금 소리내기 좋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치료도 하고 그리고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먹었다고 하는 타이어마 젤리도 막 먹어보고 그리고 박효신 씨가 막 즐겨 드신다는 오미자차도 먹어보고 막 온갖 방법 다 쓰고 약도 먹어봤을 때도 계속 목이 낫지 않았었거든요. 막 호전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 다 끝내고 좀 일과가 여유로울 때 그때 제가 좀 잠을 굉장히 충분히 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막 나아지지 않던 목 상태가 며칠 만에 막 확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피로하면 목도 피로해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요즘에 계속 수업 준비하고 퇴근해서도 뭐 거의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씻기고 밥 먹이고 뭐 하다 보면 수업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다 재우고 나서 하다 보면 2시 정도에 잠들어서 그냥 하루에 4시간대로 잠자는 경우가 지금 거의 예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쉽지 않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그래도 목의 피로를 많이 풀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저도 다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일과 자체도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들 다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서 나의 일상의 습관으로 잘 자리 잡아 놓으면 목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목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목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머리를 말리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하는 조금 더 지금 목을 풀어주거나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세밀한 동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조금 뭐 민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